자, 우선은 1번 문제 있잖아요. 1번 문제는 익힘장 3쪽에 있는 그 지목에 관련된 얘기고, 자, 우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우리 28개 종류별 특징, 여기에서 이제 평균 2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했죠. 자, 물을 이용하지 않는 토지, 전, 물을 이용하는 토지, 답,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는 유지. 조금 세밀하게 구분한다면은 이렇게 재배, 자생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요 유지를 설명할 때는 이제 재배라는 말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있죠. 여기는 28개 지목의 종류 중에서 자, 무엇은 중요하고 무엇은 안 중요하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28가지 이제 지목의 종류별 특징을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 요걸 전제로 하고 자, 1번, 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번은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좀 보십시오. 자, 과손을 설명하는데 자, 늘상 출제가 되는 패턴의 지문 아닙니까? 여기에서 있죠. 주거용 건축물 부지는 과손으로 볼 수 없습니다.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지목을 대라고 해야 되겠죠. 자, 1번은 틀린 지문. 정답 1번.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이 지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익힘장 상쪽. 이거는 이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광천지 설명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광천지 설명할 때 그 용출이 빠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출이 빠졌기 때문에 이 1번 지문은 잘못 설명하는 지문. 자, 2번에 저유소, 원유 저장소 부지와 여기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자, 주유소로 한다. 문제 없죠?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 자, 3번. 이 사적지가요, 요 종교용지 안에 들어오면 사적지로 할 수가 없다. 그래야죠. X. 자, 4번에. 자, 국어 설명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연의 유수는 뭡니까? 자연의 유수는 하천이죠. 하천. 국어가 아니고 하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알고 있듯이 자연의 유수 플러스 소규모가 들어오면은 요 규모가 하나 따라 붙으면은 자, 그때는 국어가 되겠죠. 자, 지금은 X. 궤도는 뭡니까? 궤도는 도로가 아니라 철도용지. 그래서 요 지목의 종류별 특징. 자,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분량이니까 우리는 익힘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 자, 3번 문제는 면적에 대한 얘기인데 익힘장 6쪽.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하나만 해볼까요? 자, 요 이제 1000분의 1, 1200분의 1 축적지역에서 123.6이 산출되었다.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얼마인가? 자, 버릴 숫자가 5보다 클 때는요, 앞에 한 자리 올려서 124로 만들어야죠. 이 원리입니다. 자, 3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이니까 이거 500분의 1 축적지역이잖아요. 500분의 1 축적지역이니까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1966.5까지 등록을 해야 되고요. 0.047은 버려야 되는데 0.047은 0.05보다 작죠. 그냥 버려야 됩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할 면적은 3번 1966.5. 정답 3번. 면적을 주제로 한 문제. 그 다음에 4번 문제. 요건 이제 경계를 물은 문제인데 익힘장 5쪽. 자, 중앙, 하단부, 최대 만조의, 상단부, 바깥쪽 어깨. 자, 절토된 부분은요. 절토된 부분이 있을 때는, 땅깎기 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하단부가 아니라 상단부였죠. 그래서 자, 4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절토된 부분, 땅깎기 한 부분이 있을 때는 요 하단부가 아니고요. 상단부입니다. 정답 1번. 되셨죠?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제 축척 변경을 주제로 한 문제인데 극상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익힘장 12쪽에서 축척 변경을 공부했는데 축척 변경에 대한 숫자, 이 많은 숫자도 우리가 다 암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축척 변경위원회 구성 방법, 심의 의결사항 열심히 공부했는데 자, 5번 문제는 접근할 수 없는 문제다. 극상 문제다. 패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익힘장 7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지적공부의 등록상. 요거 두 문제입니다. 자, 이 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익힘장에 올라와 있는 표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역시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자, 빨리 읽어볼까요?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다 등록하고 자, 고유 번호는 도면에 없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소대장, 4개의 대장에만 있죠. 그 다음에 면적 이동 사유 개별 공시지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다. 그 다음에 요 맨 밑에 도면의 제명 색인도 도각선 수치 뭐 등등은 이 도면의 등록상을 적고 있다는 거 금방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해서 지목하고 축척은 이제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내용이다. 소유권의 지분은 요거 중요합니다. 공유전 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두 장부에 등록하는데, 최근 공유전 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공통된 등록상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의 지분은 양쪽에 다 등록하고 있다. 요거 정확하게 짚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의 비율은 대지권 등록부 좌표 부호도는 경계점 좌표 높부 해서 있죠. 요 표를 완벽하게 공부를 한다. 6번 문제. 자, 등록상의 연결이 옳은 것은 3번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정리하시는데요? 이거 장부의 이름이 쭉 나열되고 되고 있는데 이거 한마디로 대장 아닙니까? 대장? 대장에는 소유자가 있다. 소대장.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토지대장에는요. 면적은 적지만은 소유권의 지분은 없겠죠. 대지권 등록부에는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없죠. 이거 도면에 있습니다. 자, 요 2번 지문에 정답처럼 이 노란 색깔이 칠해져 있는데 잘못된 지문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에 건축물 구조물의 위치가 없고요. 저거 도면에 있는 거니까 틀렸죠. 정답 3번. 자, 4번에 공유전 명부에 소유권의 지분이 있는데 이동 사유는 없습니다. 토지대장에 있죠. 그 다음에 5번에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은 있으나 지목은 없죠. 지목은 토지대장에는 정식 명칭, 지적도에는 부호 이렇게 등록하죠. 자, 대지권 등록부에는 없다. 옳은 지문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자, 마찬가지로 극상 문제 같은데 우리가 적부심사 청구 절차에서는요, 요 정도 정리했거든요. 자, 날짜, 중앙지적위원회나 축척변경위원회나 5명에서 10명 이하의 위원, 5일, 과반수 정리를 했는데 자, 들어가니까 접근할 수 없는 극상 문제다. 정답은 4번인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 공부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다. 넘깁니다. 자, 8번 문제. 익힘장 8쪽에 부동산 종합 공부를 공부했는데 자,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했느냐? 우선은 등록상 봤죠.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부동산의 가격, 토지 이용 및 규제, 부동산의 권리 이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이제 등록하고 있는 장부고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은 소관청 공무원이 이 종합 공부의 불일치 등록상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요것을 정정하고 그 정정 사실을 통지하는 게 절대 아니고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요 순서를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 소유자가 등록상의 잘못을 발견하면은 요거를 정정 신청하러 가야 될 텐데 그때는 반드시 지적 소관청에 가야 된다. 다른 데 가면 안 된다. 요 내용들을 체크했죠. 그래서 확인합니다. 자, 8번에 틀리는 것은 자, 어디를 정답으로 보셔야 되나요? 나머지 지문은요, 평이한 그렇게 논점 있는 지문은 아니고요. 5번 보십시오. 불일치 등록상을 만났으니까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정정을 하고 통지한다 하면은 이 지문은 X다. 자, 우리 확인한 대로 자, 그 통지하여 자, 이 등록상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5번은 틀리는 지문.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마찬가지로 축척 변경을 주제로 한 문제인데, 자, 우리 아까 본 대로요. 축척 변경에서 우리가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출제 테마는 요 숫자 암기하기입니다. 익힘장 지적법편 맨 마지막 편에 저 숫자 총정리 페이지가 앞뒤 한 장 있는데 그거 꼭 보셔야 되고요. 거기서 최소 3문제 이상은 꼭 출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 요 축척 변경 관련 숫자도 다 들어있으니까 요거 이제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 숫자들 정리하시고 이 신청 기간은 뭐 1개월이고요. 그래서 요 숫자를 꼭 정리한다. 그리고 그리고요. 자, 요거 문제 관련 내용이니까 하나 좀 볼게요. 축척 변경 지역에서 동의는요, 누구의 동의입니까?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 의결,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의 승인, 이렇게 절차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그 축척변경위원회 좀 볼게요.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되고 2분의 1 이상은 토지 소유자여야 하고, 그 다음에 축척변경위원회가 자, 심의 의결하는 사항은 뭐냐? 돈에 대한 내용이죠. 자, 돈에 대한 일체의 심의 의결 권한을 갖고 있다. 힘이 세다. 이렇게 봤잖아요. 자, 9번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상으로 틀리는 것은 했는데, 보십시오. 금액, 그래서 요 2번, 4번, 5번은 당연히 축척변경위원회 심의 의결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축척변경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은 이거 누구 겁니까? 요거는 토지 소유자 거잖아요.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그다음에 10번 문제. 요거는 지적공부의 등록상인데, 아까 우리 본 대로 자, 문제가요. 2문제가 출제가 되는 그런 비중의 테마입니다.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암기하실 수 있죠? 자, 꼭 정리를 하셔야 된다. 자, 소재 지번은 모든 장부에 등록한다. 고유본에는 도면이 없다. 다시 할게요. 도면에는 고유번호가 없다. 고유번호가 없다. 해서 자, 요 등록상 정리를 꼭 한다. 자, 10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등록상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자,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2번입니다. 고유번호, 부호, 부호도. 요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모두 등록합니다. 여기 지번은 있겠지만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지목은 없습니다. 지목은 없고요. 3번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는 있겠지만은 삼각점 기준점의 위치는 없습니다. 도면의 등록상이거든요. 그 다음에 4번에 이거 다 도면의 등록상이고, 자, 5번에 면적은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거고요. 소유자는 소대장, 4개의 대장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전부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없고요. 정답을 2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는 익힘장 6족의 면적에 대한 얘기인데, 면적에서 우리 뭐 봤는데요? 합병, 지목 변경, 제작성, 면적의 환산, 이런 애들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언급이 없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축척 변경, 지적 공부의 복구, 아무튼 여기에서 언급이 안 된 애들은 전부 다 면적 측정을 하겠죠. 자, 요 내용입니다. 자, 11번에 틀리는 것은 했는데 2번 뭐가 문제입니까?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지적 측량을 해서 면적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분할은 그러하겠지만은 합병은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번은 틀리는 지문이다. 정답 2번. 자, 12번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익힘장 6족 참조합니다. 자, 바다로 된 토지. 자, 어때요? 자, 이 토지가 바다로 되면은요, 요 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한테 통지합니다. 뭐라고 통지하나요? 자, 뭐라고 통지합니까? 90일 안에, 자, 9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청을 하러 와라. 오지 않으면은, 소관청인 내가 직권으로 말소하겠다. 이렇게 통지합니다. 맞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오지 않았다면은 직권으로 말소한 다음에 그 정리 결과를 이 토지 소유자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 또 하나 공유수면 관리청 여기에다가 통지하는 겁니다. 직권 말소했을 때는 요 2명에게 통지한다. 그리고 다시 토지의 형상을 갖추어서 회복 등록이 가능할 때는 회복 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복 등록은 신청 의무가 없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회복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지문은 틀리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정도 확인한데, 자, 12번에 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 등록 말소는요, 다른 토지 이동은 다 60일이지만은 얘는 90일이고, 그리고 그 직권으로 말소했을 때는
이렇게 토지 소유자하고요. 공유수면관리청 이 두 명에게 이렇게 통지한다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적법에 관한 문제였고, 네, 13번부터는 이제 등기법입니다. 네, 13번. 요 13번 문제부터는 이제 우리 등기법 문제죠. 24번까지. 13번 문제는 익힘장 31쪽 직권등기 파트 편을 보면은요. 저 맨 밑에 승역지, 요역지가 나오는데, 이 승역지 등기는 이제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는 등기입니다. 이렇게. 당사자가 공동 신청하고 집에 가면은 요역지에 실행되는 직권 등기는 자,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등기관 직권에 의한다. 자, 요 내용을 이렇게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13번 문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 2번 지문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승역지 등기부에 이 문제 지문에 등기 기록이 어색하게 느껴지면은 요 등기부로 바꿔 읽기로 했잖아요. 자, 승역지 등기부에 지역권 등기를 하면은 등기관은 요역지 등기부를 꺼내서 자, 지역권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적어준다. 직권으로 적어준다. 자, 2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왜 틀렸느냐? 공유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는요. 등기부에 기록된 공유자 전원이 의무자가 되어야죠. 요 지분만에 대한 용의권 등기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된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또 다른 전세권 등기를 할 수 있다. X. 자, 하나의 건물에 두 개의 용의권이 양립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실행된 용의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무효인 전세권이라 하더라도 말소를 꼭 해야 됩니다. X. 그 다음에 4번에 전세권이 소멸하기 전에 자,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에 따른 일부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없죠. 요거는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자, 이 만료된 후라야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 틀렸고, 그 다음에 이 공동 목록 있잖아요. 이 공동 목록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관이요. 그래서 다 틀렸고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자, 그 14번 문제는요. 이 뭐 대지권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자, 요거 극상 문제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넘기셨어야 됩니다. 문제 풀 때. 이거 고민하지 말고 넘겨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익힘장 34쪽에서 대지권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기는 했으나 이 내용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혀. 그래서 자, 14번에 틀린 것은 정답 5번이고, 자, 이 문제는 공부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문제 유형이다. 자, 넘깁니다. 자, 등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늘상 3문제에서 4문제 정도는 이 극상 문제의 형태가 배치가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는 신탁 관련 문제인데, 익힘장 24쪽. 자, 신탁 등기 쭉 나옵니다. 자, 이거 신탁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일괄 신청하는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다른 등기하고 반드시 한 장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한다. 그리고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 수익자나 위탁자 같은 사람이 대위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는 그건 공유가 아니라 뭡니까? 합유. 그 다음에 항상 신탁 등기는 다른 등기와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해야지 별개의 순위번호, 2개의 순위번호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 그 다음에 뭐 전부처분, 일부처분의 경우는요. 전부처분은 신탁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되고, 일부처분은 신탁 등기에 변경 등기를 해야 된다. 고유재산이 되었을 때 그 뜻의 등기는 부기관인 주등기로 한다. 요 정도 내용이 이제 그 신탁 등기에서 정리할 핵심 키워드들입니다. 자, 틀린 것은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15번이요. 잠시만요. 옳은 것은. 자, 요거 지문이 틀렸네요. 자, 옳은 것은. 그래서 그 4번 있잖아요. 4번. 요거 4번에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의 순위번호. 그래서 4번은 문제가 없는데 정답인데, 1번은 어떤 단어가 거슬리나요? 공유가 거슬리죠. 공유가 아니라 합이잖아요. 자,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요. 각기
다른 순위번호가 거절했다. 각기 다른 순위번호. 틀렸죠? 자, 3번은요. 3번은 우리가 해결이 안 되는 변별력 없는 지문이 하나 끼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5번은요. 5번은 별개의 신청 정보가 거절돼.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하잖아요. 일괄 신청, 동시 신청. 그래서 자, 틀렸습니다. XX 물음표 OX 이런 구조의 문제다. 자, 전형적으로 출제가 되는 신탁 등기에 관련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변별력 없는 신문도요. 꼭 한 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최근에. 그 다음에 16번은 요 혼합형 문제여가지고요. 자, 요거 23쪽, 26쪽, 32쪽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수용에 의한 등기, 요거 단독 신청하는 등기다. 그리고 물론 재결이 실효가 되어서 말소 등기할 때는 둘이 가죠. 둘이 가고, 자, 수용 지역에서는요, 요 4개의 권리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직권 말소합니다.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요 4개의 권리는 직권 말소 못하지만은 요 4개 말고는 모두 직권 말소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정 등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정리했냐면은 등기가 맞춰지기 전에 발생한 원시적인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게 경정이고, 등기가 맞춰진 후에 발생한 후발적인 일부 불일치를 시정하는 게 변경이다. 이거 정리했죠. 그 다음에 경정 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권리의 종류, 주체, 객체를 잘못 적은 등기는 그거는 경정할 수 없다는 판례. 요 정도. 그 다음에 자, 29조 2호 이김장 32쪽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보이냐면은 뭐 이거 저거 다 보이지만은 이 문제 풀기 전에 5번 볼게요. 관공서나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일반 당사자가 신청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낙찰받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한 다음에 그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는 거지 매수인이 직접 단독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낙찰받은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단독 신청하면은 등기관이 야, 너 법원이 촉탁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을 하거나 29조 2호 소정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각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16번에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익힘장 23쪽, 32쪽, 26쪽에서 이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디귿은 맞다. 자, 기억은 뭡니까?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고요. 자, 디귿에 관공서가 공매 또는 경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자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또는 경매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낙찰받은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해준다 했으니 기억하고 디귿은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자, 그런데 니은은요. 수용적에서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금방 봤죠? 그래서 요 니은은 틀렸습니다. 직권 말소 못하는 아주 유명한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 등기가 맞춰진 후에 어떤 변경 사유가 생기면요. 그거 경정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경정이 아니라 변경 등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리을도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은 기억, 디귿, 정답 1번. 자, 17번에 전자신청에 관한 내용인데 이 전자신청에서 20쪽에서 자, 이런 내용 봤습니다. 전자신청을 하려면은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용자 등록을 할 수 없어서 이제 전자신청을 못하는 사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 있다.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 곁들여서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자기계약 상방대리가 엄격하게 금지가 되지만은 자, 우리 절차법인 등기법에서는 폭넓게 허용한다. 대리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요. 방문 신청 대리는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전자신청 대리는 변호사, 법무사, 자격자, 대리인만 가능하다. 그리고요.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에서
등기가 완료된 후에 등기부상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그랬죠.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 주는데 이럴 때는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맞춰진 경우,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가 맞춰진 경우 등기필 정보는요.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 주나요? 아니면 본인에게 통지해 주나요?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해 주죠. 본인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자, 17번에 틀리는 것은 했는데 틀리는 것은 3번에 법정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서 그 본인이 새로운 권리자가 된 경우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이제 이 등기 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등기필 정보는요. 아들 본인에게 통지하는 게 아니라 법정 대리인에게 이렇게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그 외에 이 문제도요. 혼합형 문제여가지고요. 다소 어수선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번 이의 신청에 대한 얘기인데 이의 신청이 있다고 해도 다른 등기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까지는 없죠. 집행 정지 효력이 없다. 맞고 그 다음에 매매에 의한 이전 등기할 때는요. 의무자 박철수, 권리자 김용희 모두 주소 증명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질문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 신청 요거는요. 요거는 전자 신청이 아니라 뭔가요? 방문 신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일반인도 대리를 할 수 있다 했으니 맞는 지문입니다. 저거 전자 신청으로 오해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용의권의 설정 범위가 일부인 때는 그 일부를 표시한 도면을 등기소에 제출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틀리는 지문은 3번이다. 18번 문제는 극상 문제입니다. 출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른 넘기셔야 되고 신청서 작성 방식인데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정답은 5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가등기에 대한 얘기인데 가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신청 방법, 단독 신청 방법이죠. 그래서 자 만약에 가등기 의무자고 권리자가 공동 신청하면 되겠지만은 단독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우선은 가등기 권리자 김영희가 가등기 의무자 박철수의 승낙을 얻어 단독 신청할 수 있고 또 가등기 권리자 김영희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서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법원이 가처분 명령을 만들어서 법원이 등기소에 직접 가등기를 촉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가처분 명령이라는 종이 한 장 들고 저 종이 이름임 서류 이름 요걸 들고 가등기 권리자 김영희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단독 신청 중요한 겁니다. 자 19번에 틀리는 것은 했는데 2번 기출문제에 늘상 붙어 나오죠. 그래서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하나요? 가등기 권리자 김영희가 요 가처분 명령이라는 종이 한 장을 들고 직접 등기소에 가등기를 단독 신청하러 가야지 이렇게 촉탁을 한다. 그러면 엉터리 주문이 되죠. 자, 정답은 2번. 단독 신청 방법을 정확하게 짚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요. 단독 신청 테마인데 뭐 익힘장 18, 23, 24쪽에 쭉 퍼져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익힘장 해당 페이지를 들어가지 마시고요. 자, 요 문제 곧바로 볼게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등기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면 신탁 등기는 수탁자 김영희가 단독 신청하는 등기다. 이거 뭐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자, 요 말소 등기는 공동 말소하는 게 원칙인데 이 소재 불명된 경우에는 요 채권 판결 들고 단독 말소한다. 단독 신청한다. 그랬죠.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요. 합병을 상속으로 바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합병에 의한 이전, 상속에 의한 이전 다 같은 얘기입니다. 합병에 의한 이전, 상속에 의한 이전 이거 다 단독 신청이죠. 그래서 요 단독 신청 등기 이렇게 4개를 고르셔야 되고 요건 뭔가요? 이 재결 실효에 따른 말소 등기요. 이건 공동 말소입니다. 수용적에서 공부한 중요한 테마죠.
그래서 재결 실효에 따른 말소 등기는 공동 말소한다. 공동 신청. 자, 요거는 고르면 안 되죠. 기억, 니은, 디귿, 정답 4번. 21번은 극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 21번은 패스합니다. 요거는요,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지문을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요 조합형 지문, 보기 지문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극상 문제로 처리하고, 극상 문제는 개념이 두 개입니다. 내가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는 이 주제는 내가 공부한 주제인데 하면서 아까 축적 변경처럼요. 그래서 접근할 만하다 싶어서 봤는데 풀릴 듯 안 풀릴 듯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정답이 안 보이는 극상 형태의 문제가 존재한다. 두 가지 유형으로. 그 다음에 22번은 이제 보조 느끼인데요. 보조 느끼에서 공부하는 테마가 크게 세 개죠. 그래서 보조 느끼 개시 유형. 자, 보조 느끼는 이렇게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기억나시나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존 넣기 할 수 있는 사람, 요거 우리 익힘장에서요,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최초 소유자 보존할 수 있다. 이전 등록을 받은 자 불가능하다. 그런데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가능하다. 포괄이중 받은 자나 상속인은 가능한데 특정 이중을 받은 자는 안 된다. 이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결서 들고 가는 사람, 수용지역에서 협의서나 재결서 들고 가는 사람, 건물의 경우라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해준 사실 확인서 들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건물의 보존만 가능하죠. 토지의 보존은 불가능하고, 이 내용들입니다. 22번에 틀리는 것은, 자,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보십시오. 자,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은 먼저 매도인 갑 앞으로 보존을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한다. 그래야죠.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가 자기 앞으로 직접 보존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도인 앞으로 먼저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전을 받아야지 적법한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은 뭐 당연히 옳은 지문이고, 자, 2번은요. 이 수용지역에서도 자, 보존 등기 가능하다. 맞죠? 그래서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면은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를 하고,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면은 보존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협의서 재결서 들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런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은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있게 되면은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을 하여야 한다. 맞고. 뭐 완벽하죠. 자, 4번은요. 못 들어본 지문이죠, 우리가. 자, 여기 뭐 우리가 본 건물, 부속 건물, 독립 건물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잖아요. 물음표. 그 다음에 5번은요.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인 갑의 미등기 토지가 상속되었다. 을로요. 그러면은 자, 미등기 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등기 토지를 갑으로부터 상속받은 을은 갑 앞으로 보존하고 을 앞으로 이전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요 상속인은요, 요 돌아가신 아버지 피상속인과 동일인 취급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미등기 부동산을 상속받은 을은요, 직접 보존을 하는 거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지문들이 완벽하게 옳기 때문에, 자, 4번은 어딘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정답은 4번은 아닐까? 이 문제 출제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쉬운 형태의 문제는 아닙니다. 1번, 2번, 3번, 5번 보존 느끼에 서 있죠? 이 지문들이 옳다는 게 정확하게 읽혀져야 확신을 갖고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문제니까 요거 조금 어려운 형태의 출제 문제다라고 판단하시고요. 그렇게 보시고, 자, 4번을 이해하려고 접근하시는 거 아닙니다. 4번을 자, 우리 공부 범위 안에 끌어들여서 조금 더 심한 지문으로 우리가 연습을 하자. 그런 문제 유형 절대 아닙니다. 1, 2, 3, 5가 옳으니 4번이 뭔가 틀렸나 보다. 자, 23번 수용에 의한 이전 느끼인데 이거는 우리 아까 반복되었으니까 자, 설명을 생략하고 자, 곧바로 갑니다. 자, 수용적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요.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원칙적으로 직권 말소한다. 그러나
이 네 개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그러면요,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애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직권 말소하겠죠. 이 네 개 중 어느 하나가 아니라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23번에 틀리는 것은 하면은 5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보시죠. 어디가 문제인가요? 수용되는 토지 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은요, 모든 권리들은 어떻게 말소가 됩니까?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기는 어떻게 말소가 됩니까? 단독 신청해서 말소하는 게 아니라 직권 말소하죠. 단 4개의 권리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수용되는 땅 위에 있는 권리들은 직권 말소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24번 문제는요, 가등기에 대한 얘기인데, 요 가등기에서 좀 제일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출제 테마죠. 자, 볼게요. 이게 우리 정규 이론 진도에서는요, 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이제 등기부 실행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요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자, 지금은 그냥 말로 해볼게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려는 경우, 가등기 후, 자,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대부분의 권리는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런데 그 가등기권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그 다음에 가등기상의 권리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했을 때는요, 얘는 본등기를 하더라도 등기관이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권 말소 못하는 거 2개 유명합니다. 관련해서 자, 우리가 요 지문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 5가지인데 이거 익힘장에서 확인학습 편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꼭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익힘장 페이지는 29쪽입니다. 자, 체크하셔야 되고요. 문제로 들어갑니다. 요 난이도 상급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볼게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이거 그림 그리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언제 했나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1월 3일 24년 1월 3일에 가등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본등기는 언제 합니까? 본등기. 자, 본등기는 7월 21일. 자, 그런데 자, 가등기는 1월 3일, 본등기는 본등기요. 본등기는 7월 21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본등기 할 때 등기관이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하나가 있나 보네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우선은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공식이 하나 있잖아요. 가등기상의 권리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가처분한 거.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자,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이런 애들은요, 절대로 직권 말소할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고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이것도 직권 말소할 수 없잖아요. 가등기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임차권, 가등기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직권 말소할 수 없다. 공식에 입각해서 1번, 2번, 5번은 직권 말소 못합니다. 고르시면 안 되죠.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걸 고르는 중이니까. 자, 3번, 4번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4번은 이 가압류가 언제 등기가 되었나요? 23년, 작년 7월 달에 등기가 되었으니까 이 가압류는요, 가등기가 된 24년 1월 3일보다 근 6개월 일찍 들어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가압류는요, 가등기보다 훨씬 앞선 권리이기 때문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한다고 직권 말소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권리 순위에서 앞서고 있으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뭐 하나겠는데 뭘. 그러면은 요 3번에 4월 5일에 등기된 저당권 이거는요. 4월 5일은 가등기한 날은 1월 달이고 본등기한 날은 7월 달이니까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에 들어온 중간 등기니까 얘는 직권 말소해야죠. 저걸 직권 말소 안 하고 뭐 합니까? 정답은 3번이다. 자, 요거는요. 자, 요 꼼꼼하게 날짜까지 보면서 푸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고, 자, 2차 2교시는 자, 지적법은 한 두세 문제 정도가 극상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점. 등기법은 그보다 조금 많이 한 서너 문제. 자, 세법은 대여섯 문제 정도가 그렇게 출제가 된다는 점. 그래서 2차 2교시는요. 합해서 총 40문제 중 극상 형태의 문제가 한 10개 이상 출제가 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2차 1교시의 공법 못지않은 어려운 형태의 과목이다. 여기에서 2차 2교시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지적법에서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 등기법 세법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침착하게 골라내서 푸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모자라는 점수는 중개사법에서도 보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유튜브에 올라있는 찍기 기술 뭔지 아시죠? 자, 그 방식을 적용하면은요 또 생각보다 높은 점수를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합격 점수는 충분히 나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벌써 6번째 전국 모의고사죠. 자, 7월 모의고사 이제 보시느라고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2차 2교시, 자, 공시법 해설 들어갈게요. 2차 2교시는요, 자, 늘상 출제되는 문항수 40문제에 비해서 자, 여러분들이 풀 수 없는 극상 형태의 문제의 개수가 생각보다 많은 교시입니다.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지적법 두세 문제, 등기법 서너 문제, 그 다음에 세법 4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늘상 극상 문제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요거 사실 2차 1교시에 공법 못지않게 좀 어렵게 느껴지는 그 교시가 2차 2교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지적법 문제 풀 때 내가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저 점수가 모자란다 싶으면은 2차 1교시에 있는 중개사법의 점수를 도움을 얻어서 조금 끌어들여서 보충해 주면 되는 겁니다. 찍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자,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은 자, 빨리빨리 패스하는 자, 그 연습이 아주 필요하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